지금 QR 다 올렸죠? 하나도 남김없이? 왜 다 대답이 없냐? 올렸어 안 올렸어? QR 싹 다. QR 올렸어. 빨리빨리 안 들어와? 야 너 이따 원준이 거 챙겨가. 원준이 거 챙겨가 숙제. 너 내일 원준이 줘. 걔 오늘 안 와. 걔 오늘 안 와. 너 다음 주에 뭐 어디 가는데? 아이씨 부럽다. 알았어. 에.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자 봅시다. 너네 방학 때 뭐 했니? 월요일날 뭐 했어요? 뭐 했어 월요일날? 월요일날 뭐 했어요? 대충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속초로 간다고? 네. 부럽다. 여행을 많이 가네? 월요일날 뭐 했어요 승희? 친구랑 놀았어? 뭐 했어 월요일날? 집에만 있었어? 월요일날 뭐 했어? 집에 있었어? 월요일날 뭐 했어? 에 부럽다. 채원이 월요일날 뭐 했어요? 아 너 게임 좋아하니? 유빈 뭐 했어 월요일날? 집에 있었어? 가인이는? 승우 너는? 뭐 봤어요? 아 요즘 그거 유행이더라 스파이더맨. 재밌어? 재밌다고 하던데? 아 나도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 문화생활이란 걸 해야.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낼 순 없잖아요 올해는. 왜 다 비웃지? 야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낼 순 없잖아요. 나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30대인데 나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 30대인데 집에서 압박 들어와요. 결혼 안 하냐고. 불쌍하지? 아는 이모나 괜찮은 그 이모뻘 되는 누나 있으면 소개해주면 돼요. 알겠죠? 니네 또래 소개해주면 난 범죄니까 이모로. 알겠죠? 웬만하면 이모로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장난이고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7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수분해 다 연습해오라 그랬는데 했냐? 숙제 다 올렸냐? 아홉 문제밖에 없던데. 뭐라고? 야 오늘 안 올린 사람들은 다 남아서 하고 가. 알았지? 안 올린 사람들 오늘 남아서 다 하고 가. 오늘 클리닉 자율인데요. 오늘 클리닉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가면 되는데요. 안 한 사람은 가차없이 다 나와서 하고 가세요. 프린트 없는데요. 뽑아드릴게요. 알겠죠? 다 풀고 가세요. 아홉 문제. 알았어? 아홉 문제밖에 안 되더만. 억울하면 해왔어야지 평소에. 그치 유빈아?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집에 있어요. 큐알 올렸어 안 올렸어? 자랑이다. 너 했어 안 했어 혜준이? 저안 올려요. 자랑이다. 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큐알 올렸어? 오. 지훈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큐알 올렸어? 오 얘 약 올리면 돼. 됐죠 여기까지. 얘 안 올렸대. 다 했어? 큐알 올렸어? 아 방금 언제 올렸냐?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얘 67쪽에 있는 내용들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얘부터 좀 출발하도록 합시다. 어렵진 않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막 그렇게 대단하게 어렵고 막 대단하게 복잡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보면은 돼. 봐봐라. 자 가볍게 출발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인수분해, 즉 공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접근할 수 없는 인수분해들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가, 그 정도만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 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이 적고 갑시다. 바로 뭐 하나 적고 가시면 되냐면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시태그를 하나 잡아서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바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구하는 과정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시기만 하면 그만이냐면 얘네들은 반드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도 중간에 뭐 하나 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나 껴야 돼. 그래서 이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껴야 되는 단어까지 떠올리면서 그 내림차순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해법이 보일 겁니다. 그걸 찾아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껴야 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기 키워드가 이거야. 니네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은 3차식이 아니면 2차식이야?
니네가 인수분해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식이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을 그나마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앞에 붙이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2차식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차가 2차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3차보다 되는 거는 무조건 맨 끝으로 보내버려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문자 내에서 공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을 맨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이제 펜 내려놓고 봐봐라. 그래서 2차식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된다는 요 아이디어를 가지면서 1번부터 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번을 보니까 문자가 X랑 Y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X, Y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출발이고 그러면 니네가 내림차순 할 때는 무조건 몇 차식으로 잡으라 그랬냐면 2차식으로만 잡으면 그만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거야.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그럼 2차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니네가 이제 문자를 Y로 잡건 X로 잡건 둘 중에 하나로만 잡으면 그만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어? 됐어? 그럼 니네가 결정해봐. X는 최고차가 몇 차야? 지금 보니까. X는 최고차가 몇 차죠? 3차. 그러니까 X는 현재 3차란 얘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내림차순 정리하면 무조건 몇 차 항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니까. 3차 항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복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부터 정리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문자 Y를 봤더니 Y의 최고차가 몇 차예요? Y가 몇 차셨어? 2차셨어. 그러니까 뭐야? 오케이. 그럼 나는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자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보기만 하면 돼. 안 적어도 돼 지금은. 적지 마. 적지 말고. 잘 봐. 그래서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내가 Y제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Y들을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Y들을 잡을 때도 무조건 다른 문자들도 내림차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문자, Y를 제외한 다른 문자도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 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은 내가 마이너스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묶은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그냥 X제곱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X를 빼준 거에 대한 Y.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Y만 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잡아주시면 되겠고. 맞아? 그런 다음에 Y 없는 애들끼리 맨 끝으로 모으니까 그래서 누구 몰아주면 그만이냐면 얘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맨 끝으로 몰아주게 되면 된다 이거야. 됐지?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우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잡는 게 여기.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지금 Y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을 상수항으로 처리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Y로 봤을 때 얘가 2차항, 얘가 1차항이야. 그러면 X를 그냥 숫자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얘는 크로스 인수분해가 가능한 아이들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크로스 인수분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어차피 인수분해는 끝났거든. 어차피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가 같이 껴있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수항을 뭐로 만들어버릴 거냐면 이걸 크로스 체크를 하려면 여기 양 끝에 게 합이 돼야 됩니까? 곱이 돼야 됩니까? 얘가 곱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항을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야? 이 자체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잘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이 맞아.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몇 제곱이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몇 제곱이라고 얘기해줘도 되니까 이거 세제곱이라고 잡아줘도 문제 없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그만이라서 오케이. 그러면 가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 그대로 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얘네 이렇게 묶어줘서 계산해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 1차 1이 얘는 마이너스니까 빼주고 제 2차랑 그 다음에 나는 제 상수의 2차 1 더해주고 둘을 곱한 거를 부호 반대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을 곱한 거에 부호 반대되는 x까지 잡아주게 되면 그만이잖아. 그럼 얘가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뭐야? 나란히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크로스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YY는 나중에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상수만 잡아서 여기 1과 여기 1로 잡아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곱하기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를 내가 x-1로 잡고 두 번째 거를 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잡아버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 x제곱 플러스 2x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만 둘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해주기만 하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럼 이쪽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요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를 찾아보자고. 그러면 얘를 만들려면 얘네들을 가지고 둘 다 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x-1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얘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고 싶으면 둘 다 마이너스 주면 그만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한테도 얘한테도 마이너스를 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거? 다 이해됐어요 이거? 됐어요?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사실 다 끝난 거야.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그 라인 그대로 읽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라인대로 읽으면 여기에 그대로 y 잡아주면 되니까 따라서 그래서 앞에 게 y네요. 그래서 나는 y 얘네 마이너스 가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것도 읽어. 그럼 나는 y. 그럼 마이너스 가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데 이거 순서대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대로 써도 어차피 얘네 당시 곱으로 써줬으니까 문제없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식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그래야 니네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뒤에 게 다항식이 됐든 숫자가 됐든 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다가 때려넣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2차식으로 내림차순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얘는 편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 2번 봐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번 숙제 프린트에 요 2번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제외 문제로 바꿔줬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외 문제로 바꿔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고 2번이 별표. 이게 결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세요. 1번처럼 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그래도 2번이 조금은 더 어려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이 조금은 더 어려워. 왜냐? 제 전개해 보면 알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같이 잡고 가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자,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괄호가 들어간 게 진짜 꼴보기 싫어요. 다시. 그럼 저거 싹 다 뭐 해주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일 것 같다는 거야? 저거 싹 다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 괄호 있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부분적인 괄호고 심지어 쟤네가 공통괄호를 묶일 수 있어야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제가 공통괄호가 없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뭐야? 태초에 제로 베이스로 놓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전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항식을 전개할 거니까 BC부터 다 주세요. 그래서 앞에 거 B 제곱 C에서 그 다음에 나는 제 주니까 마이너스 BC 제곱입니다. CA 주니까 그래서 나는 C 제곱 A에 나는 저기 마이너스 가네요. 그래서 나는 A 제곱 C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AB가 그대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나는 더하기 A 제곱 B에다가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갑니다. 그래서 나는 AB 제곱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이 친구들을 그대로 나열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얘네들을 전개한 후에 인수분해를 다시 할 거면 인수분해는 무조건 내림차순이 관건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내림차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준 잡을 때 얘네 문자 A로 잡든 B로 잡든 C로 잡든 얘는 문자가 3개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뭐가 됐든 간에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해주는 게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관문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 있는 마지막 관문을 보는 순간 니네 바로 결정하면 돼. 그럼 얘네 내림차순 할 거야. 그럼 문자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면 될 것 같아? A, B, C 중에서 니네가 골라. 뭐에 대한 내림차순 하실래? 얘 뭐에 대한 내림차순 할래? 골라봐. A, B, C. 셋 중에 뭐에 대한 내림차순 하실래요? A? 이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다 같이 2차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냥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전 A 싫은데요. B, C 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문자 A를 잡으면 그 A에 대한 내림차순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 거라서 나는 그래서 2차 끼리 먼저 모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끼리 모니까 2차 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 A제곱 B에서 나는 A제곱 C를 빼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빼주는 거죠. 그럼 B가 먼저 나오는 게 낫겠지. 그래서 B가 먼저 나오는 게 나오니까 나는 그래서 마이너스 AB 제곱에서 나는 플러스 AC 제곱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BC만 있는 애들을 맨 끝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B제곱 C에다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제곱 C에다가 나는 BC 제곱을 빼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해주게 되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들끼리 또 묶일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들끼리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얘는 B-C의 A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면은 B제곱과 C제곱만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 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제곱에서 C제곱 빼준 거에 나는 여기는 1차항 A.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BC 잡고 그 다음에 B-C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부분적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일 겁니다. 왜? 이거 합차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이 친구가 부분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그럼 이 친구가 결국 나는 B 더하기 C랑 B 빼기 C의 곱이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돼. 그럼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면 얘네 셋이 나란히 가지고 있는 인수가 보여. 그걸 찾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승우 저기 화이트 승우 네가 얘기해봐. 이 세 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인수가 뭐예요? BC야? 그치,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B-C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야? B-C로 묶어버리면 그만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B-C로 묶어. 그러면은 남은 것들끼리만 쓰면 되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나는 B 더하기 C 괄호에 A.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B, C.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를 곱하기로 표현해주면 정답인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도록 내림차순을 정리해주면 알아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게 되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디어 잡고 그럼 여기 있는 문제 5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먼저 다시 한번 이해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밑에 연습 문제들 똑같이 푸는 거예요. 알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해보시오.
추가적인 거 더 안 해줘도 되나요? 추가적인 거 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의견을 얘기를 해라. 해줘 마라. 밑에 거 하나 더 해줘 마라. 오케이. 뭐 말하기 좀 쪽팔려 하는 것 같으니까 손을 들어보자. 해달라. 하나만 더 해달라. 손 들어봐. 뭐 남의 눈치를 보고 있냐? 하나 더 해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뭐 하나 더 해줄까? 그래. 얘로 하자. 뒤로 넘겨봐. 68쪽. 68쪽으로 넘겨보시게 되면은 얘 있어요. 4번. 걔로 하나 할게요. 맨 위에 거. 68쪽에 1-1의 4번인데 걔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관건은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정확하게 뭘 잡아놓고 가시는 거냐면 내림차순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봐주시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1-1의 4번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직 아무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A제곱에 괄호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나는 여기 B제곱에 나는 C 더하기 A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C제곱에 나는 A 더하기 B 그리고 나서 여기에 끝에 E, A, B, C까지 붙어있는 친구입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얘 부분적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얘네 뭐 하란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뭐 하란 얘기가 된 거죠? 전개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나란히 전개하면서 A제곱부터 주게 된 그래서 나는 A제곱 B랑 그 다음에 나는 A제곱의 C 얘네들을 더해준 거 B제곱도 주니까 그래서 나는 B제곱 C랑 그 다음에 나는 AB제곱 이렇게 잡아준 거 그 다음에 우리는 C제곱도 주니까 AC제곱에다가 얘는 더하기 BC제곱이 되었고 나는 저기 플러스 이 ABC가 된 거죠. 그럼 어차피 나란히 다 2차식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자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야. 니네 문자 뭐에 대한 기준으로 잡을 거야? A, B, C 셋 중에 누구로 기준 잡을래? A로 잡을래? 그럼 A로 잡아. 그래서 A제곱 있는 애들끼리 맨 앞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C의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있는 애들끼리만 다 묶어주면 되니까 A, A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 A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A로 묶어주게 되면은 돼. 그래서 나는 B제곱에 쟤 좀 묶을까? 그래서 나는 E, B, C 그 다음에 쟤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될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거랑 그 다음에 나는 B, C끼리 한 번 더 묶어주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B, C에 우리는 B 더하기 C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What's your name?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인수분해가 부분적으로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뭐의 전체 제곱이시죠? 그치? 이거 잡아주는 순간 얘가 B 더하기 C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B 더하기 C, B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다 나란히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얘는 두 개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났네? B 더하기 C로 묶어준 거예요, 우린? A제곱. 그럼 여기 B 더하기 C가 하나 남으니까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C의 A.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B, C까지 잡아서 여기까지. 그럼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그럼 얘 인수분해 해준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줘가지고 답네.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보여주시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감 좀 잡히나요?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몇 차식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냐면 2차식 크로스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하나 더 해줄까? 뭐 앞쪽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앞쪽에서도 물어봐도 돼요. 넘어가? 여기 괜찮아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겠고 뒤로 넘어갑시다. 68쪽에 이제 좀 많이 중요한 거 하나 합시다. 좀 많이 중요한 거 하나 합시다. 니네 이제 3, 4차 방정식을 풀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지금까지 배운 인수분해 테크닉은 거의 안 쓰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거의 안 쓰잖아. 3, 4차 방정식을 해봐서 알지만 3, 4차 방정식을 풀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거의 안 쓰고 지금 얘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거의 대부분 많이 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발 머릿속에 다 박히고 있어야 되는 인수분해는 지금 요런 인수분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통수학이를 하셨다면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공통수학 1을 했는데 나 이거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못해요 라고 하면은 그거 제대로 배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진짜 제대로 배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이 되시면은 안 된다는 거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출발할 건데 그 2번은 위에다가 별표를 한 100만 개를 쳐놔도 되고 1000만 개를 쳐놔도 됩니다. 왜? 얘 당장 수능에 나와요. 얘 당장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드리면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적어놔. 수능 간접 연계야. 왜? 수능에서 분명히 니네 뭐 배우냐면 극한 배워. 미분과 적분하기 바로 직전에. 그 미분과 적분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극한을 배우게 되는데 그 극한에서 얘네들 극한각 구하는 과정이 있어. 그 극한각 구하는 단계 중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단계가 있거든. 그럼 그 인수분해를 쓸 때 보통은 2차식에서 많이 주기는 하는데 요즘 수능 트렌드가 2차식에서 많이 주기는 하는데 내신 들어가면 3차식, 4차식도 나와요. 간혹. 그래서 3, 4차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걔네 인수분해 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수능 연계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적분 1에서 또 쓰일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점검해 드리면 얘가 무슨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편안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본적인 생각부터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정리하자면 이거야.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인수정리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인수정리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봐. 그러면 인수정리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의하면은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어. 근데 뭐가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더니 뭐가 0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끝인 거야? 그치, 나머지가 0인 경우 하나만 얘기했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아이디어, 즉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은 그 골자는 뭐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fx라는 식을 내가 gx라는 식으로 나누면 그때 몫이 qx가 되는데 나머지 없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럼 나는 여기 f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게 가능하지. 그게 확인식이고 그게 항등식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걔네들을 잡아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fx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gx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qx의 곱이고 나머지는 없었더래요. 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서 니네가 지금부터 연결해줘야 되는 게 이거 두 개 자체가 바로 다항식의 곱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라는 정리였냐면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다항식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다항식의 곱으로 쓸 수 있다야. 그러니까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걸 우리가 각각을 인수라고 잡겠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기본적인 골자였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다항식의 곱에 잡아서 얘네들을 우리가 인수로 처리하는 거 여기까지 얘기해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정리를 써봐도 되는 거야. 왜? 둘 중에 하나가 1차식이라는 전제 하에 아니면 1차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몫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gx가 0 되는 걸 찾았어. 그럼 그게 알파야. 그래서 내가 여기 x 대신에 알파 때려 넣었어. 그럼 얘 다 죽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항등식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x한테도 알파 때려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알파가 뭐가 된다는 얘기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냐면 그걸 나머지 정리로 확장하면 그럼 얘가 알파 때려 넣었을 때 죽었다고. 그러면 남은 건 0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몫을 아니면은 그 나누어지는 그 나누고자 하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인수를 때려 넣으면 그 식은 0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만 연결해봐.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잡아. 됐지? 그럼 이제 벌써 연결이 좀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아직까지 감을 조금 못 잡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걸 어느 테크닉으로 연결 지을 거냐면 인수분해 테크닉으로 연결 지을 테니까 잘 봐. 그럼 이걸 인수분해로 생각을 해봐. 됐어요?
그럼 인수분해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뭐야? 다항식을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차식 하나는 잘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1차식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는 조리제법을 쓰겠다는 얘기지. 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조리제법이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조리제법이잖아. 그러면은 그 조리제법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건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없어야 된다고? 다항식을 실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고. 그걸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인수정리를 통해서 두 번째,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연결 지어라. 지금부터 이거 연결 다 지어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연결 짓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인수정리 다시 복습해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복습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연결 지으면 끝나? 됐지? 그럼 연결 지어. 그래서 뭐를 새로 잡을 거냐면 그래서 얘네들의 인수분해 방법을 잡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인수분해 방법은 사실상 다항식을 뭐 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냐면 그냥 이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 그냥 단순하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요거 그냥 다항식에 나눗셈 하겠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게 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다항식을 나눠본다 했을 때 그럼 내가 나눌 수 있는 다항식의 방법에 집중을 하는 거야. 초점을 거기다가 다시 맞추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려면은 적어도 1차식이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 이상은 조리제법 못 써.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모든 다항식들을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어찌됐든 1차식은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1차식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전제로 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좀 활용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조리제법을 활용하려고 해. 여기까지 연결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쓰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사실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머지가 없음을 보여줘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 나머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결국 이거잖아. 나머지 정리 썼을 때 이 시계값이 얼마가 되는 값 찾아버리는 거야? 이 시계값이 얼마가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다는 거? 0 되는 거 찾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값이 얼마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그 시계값이 0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값이 0이 되는 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하나만 찾으세요. 문자값 하나만 찾으면 돼. 그래서 문자값을 찾아서 그 문자값 찾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2번 뭐 해주는 거냐면 조리제법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값을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조리제법을 하세요. 그러면 실제 조리제법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으로 잡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리제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만 다시 한 번 더 스쳐 지나가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조리제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바로 뭐가 있게? 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딱 하나 잡아. 바로 뭐야? 얘 1차식과 나머지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 몫이 니네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 쪼개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몇 차식이야, 니네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바로 때릴 수 있는 식이 몇 차식이야? 그래, 2차식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진행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이냐면 몫이 2차식이 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몫이 2차식이 될 때까지 반복입니다. 그래서 몫이 2차식이 될 때까지 얘네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얘네 반복해주게 되면 끝이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면 되냐면 그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그냥 뭐 해버리면 되냐면 싹 다 연결하세요. 즉 항등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뭐로 쓰시면 되냐면 확인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세 번째로 쓰는 게 확인식의 표현이야. 그래서 확인식의 표현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확인식의 표현으로 다 나타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끝난 거야. 그렇게 연결 지으면 돼요. 단계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 1, 2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잘 해놔. 이거는 처음 하실 때 니네가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되게 단계를 자세하게 적어드렸으니까 다 적어놓고 여기는 빨리 다 적어놔. 그래서 이거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펜 내려놓고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빨리 적어 빨리.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여기 3번은 확인식 표현이라고 하면 니네가 헷갈리니까 제목에 다시 붙여서 확인식으로 표현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확인식으로 나타내기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연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다 적은 사람들은 펜 내려놓고 봐봐. 이제 펜 내려놓고 봐봐.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다 적었어, 강민이? 알겠어. 아, 여기는 진짜 잘 봐둬야 돼. 그래서 그래. 그리고 니네 이거 선행할 때 기억나니? 이렇게 배운 거? 맨날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기억은 저쪽 저편 어딘가에서 날아갔어요. 이럴 거니까.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어차피. 기억 안 나잖아. 그치? 가인이 기억나지? 이렇게 안 했어, 니네? 니 이렇게 안 배웠어. 그래. 또 여기서 물어봐봤자 내 속만 터지니까, 또 내 속만 열심히 터지니까. 자, 보세요. 승우, 여기까지 됐냐? 이해됐냐? 여기까지는? 채원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봐. 진짜 똑같이 풀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요 1, 2, 3번 그대로 풀 거야. 잘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보고 그냥 이해하고 똑같이 적용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봐봐. 자, 3차식입니다. 문자 하나네. 오케이, 뭐야? 얘 0 만들 수 있는 숫자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거 뭐로 찾으면 돼? 노가다로 찾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내가 가지고 있는 fx를 내가 지금부터 잡아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여기는 3차식이 있을 건데 얘를 나는 지금부터 0으로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0 되게 하는 거를 무조건 찾으라는 거야. 그걸 정수 1부터 다 노가다 때리면 돼. 그럼 1, 마 1, 2, 마 2, 3, 마 3 이 순으로 넣어보시면 그 중에 하나 걸려요. 정 안 된다 싶으면 4까지 넣어보면 돼요. 대처 여기까지는요. 4까지 내에서 무조건 한 번은 걸리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한 90%가 걸려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아닌 건 그냥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1부터 한번 넣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웬걸? 바로 0 됐어. 그럼 뭐야? 끝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는 f1은 0이니까 오케이 끝. 그럼 두 번째 뭐 하냐? 조리제법을 쓴다. 그래서 니은자를 만들고 나누고자 하는 숫자가 어쨌든 0 되게 하는 숫자 1이니까 1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3차부터 쓰시게 되면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2차항이 없었지. 그럼 개꿀하고 마이너스 3 바로 땡기면 돼? 아니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땡기지 말고 2차항은 0으로 써주고 1차항이 마이너스 3 상수가 2가 되도록 나란히 써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부터 내리니까 1이고 곱했어요 1 더했어요 1 곱했어요 1 더했어요 마이너스 2 곱했어요 마이너스 2 더해서 빵이에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차식이지. 그럼 뭐야? 끝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읽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fx는 제 x로 나누게 되는 식에서 1이라는 몫을 가질 거니까 x-1을 무조건 하나 나누고자 하는 식이 된 거야.
그럼 x-1과 얘가 몫이니까 그래서 나는 x제곱 더하기 x-2 이렇게 써준 후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정도는 파악 가능하지? 되면 해주세요. 안 되면 냅두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돼, 안 돼? 이건 되지? 너무 유명한 인수분해식이잖아? 이건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2번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그럼 여기는 2번도 똑같이 잡아주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4차식이네. 그럼 첫 번째로 잡아봐. 그러니까 누구부터 잡을 거냐면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fx를 똑같이. 그래 나는 x 4제곱.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x 마이너스 6. 이 친구 얼마 되게 하는 거 찾을 거라고요. 마찬가지 이 친구 얼마 되는 거 찾을 거야? 이 친구 0 되게 하는 거 찾을 거야? 그럼 여기 x에다가 1부터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1 넣어봤더니 얘는 누가 봐도 0이 됐어요? 아니면 안 됐어요? 1 넣어보니까? 안 됐지? 살아있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안 됐지? 그럼 뭐야? 엉엉엉 하면서 다음 숫자 넣는 거야. 됐어요? 그럼 다음 숫자 2 넣을래? 마이너스 1 넣을래? 항상 절대값들 다 될 때까지 넣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바로 웬만하면 넘어가지 마시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안 됐으니까 1은 버렸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해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1 진짜 다 때려 넣으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오케이 돼요. 그러면 뭐야? 끝. 그럼 뭐야? 조리제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조리제법을 실제로 쓰시면 그래서 얘네 그대로 각계에서 읽으면 되니까 1, 마 3,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마 6 잡고 얘 앞에 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잡아서 그대로 조리제법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씩. 됐습니까? 그래서 내리니까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4 곱해서 4 되니까 더해서 나는 7이 됐고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돼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다시 곱해서 6이 됐고 더해서 0 됐죠. 다시 이 친구 3차식입니다.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3차식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 0 되게 하는 x를 다시 1부터 때려 넣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1 됩니까? 1? 글렀어. 텄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네 1 넣어봤자 8인데 얘네 더해봤자 마이너스 10이에요. 맞아요? 텄어. 0 안 됐어. 그럼 1 버려야 돼. 됐어요? 그럼 다음에 2 넣을래? 마이너스 1 넣을래? 마이너스 1 넣을래? 2 넣을래?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훨씬 낫다니까? 자연수대로 축축하지 말라니까?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버렸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얘가 마이너스 6 텄어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안 됐잖아. 맞아요? 그런 다음에 2를 넣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넣으니까 얘는 2 넣으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얘는 2 넣으면? 이거 2 넣으면 얘가 8, 얘 계산하니까 얘 16, 그 다음에 얘가 14, 그 다음에 얘가 6이니까 오케이, 2 넣으니까 되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뭐야? 2로 한 번 더 조리제법을 써주는 것이 돼.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려 1, 곱해 2, 더해 마 2, 곱해 마 4, 더해 3, 곱해 6, 더했어 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몫인 거예요. 그럼 얘를 몫으로 얘네들을 두 번 나눈 거니까 다 그냥 나란히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fx를 잡았더니 그 fx는 첫 번째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x-2라는 친구 그리고 얘네들 그대로 읽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까지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아준 게 이거잖아? 그럼 얘를 그냥 뭐 하면 돼?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한 결과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라스트 체크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봐봐. 앞에 저 세 단계 벗어난 거 있어요? 없어. 저대로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시작하면 얘부터 좀 연습을 천천히 잡고 가겠습니다. 25분까지만 쉬었다가 25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더 해줄 필요는 있니? 더 해줄까? 괜찮아? 여기는 그래도 좀 편안하죠? 인수정리 쓰는 거는. 조리제법 쓰는 거니까. 조리제법이랑만 친해지면은 니네 금방 할 수 있는데 니네 저번주에 평가 본 거 보니까 조리제법이랑은 이미 친한 것 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리제법이랑은 이미 많이 친하신 것 같아서 내가 별로 안 해줘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얘기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뒤에 두 개 유형은 그냥 푸는 방법들만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간 좀 남을 거거든? 남은 시간 동안 복소수 조금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그 복소수 오늘 나가는 게 아마 1번까지 나갈 거야. 그래서 그냥 복소수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만 얘기를 할 거라서 거기까지 해당하는 숙제들만 해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오시면 되는데 3, 4번은 어쨌든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들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로 이제 2단원.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이죠. 니네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에 들어옵니다. 2단원 들어가면 미리 얘기하는데 머리 터질 거거든. 당연한 거야. 2단원 들어가면 머리 터질 거야. 특히 2차 방정식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수학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2차 방정식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죽이고 싶을 거야. 근데 이해해야 돼. 여기가 엄청 잘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단원 들어가면 그 2단원의 내용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네가 적어도 수능 보실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니네 손에. 2단원은 한 번이라도 놓치잖아. 그러니까 결석을 하면 무조건 너네가 그거 무조건 다 들어야 돼. 2단원은. 복소수 제외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제외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복소수로 나갈 건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내가 봤을 때 복소수 조금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마 2차 방정식이 되게 기초적인 것까지 할 거야. 그럼 아마 2차 방정식이 기초적인 거 들어가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절대 여러분들 복습 밀리시면 안 돼요. 2차 방정식부터는. 알았니?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한 번 개념 잡을 때 안 잡아놓으면은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 번 개념 잡을 때 잘 잡아놓고 가셔야지 아니면 완벽하게 작살나는 단원이 그 두 번째 중단원이라 거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실 때 잘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선행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얘는 선행 거 기억 안 난다고 맨날 배째라 하잖아. 그러니까 선행 거 맨날 기억 안 난다고 배째라 하니까 지금 할 때 잘 기억해두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봅시다. 그때 1번을 보게 되면 XY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설레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다 때려 넣으면은 무슨 짓거리 소리 듣냐면 미련하다라는 소리 듣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 식을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뭐야?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은 나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식 정리해 주는 과정이 인수분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정리가 안 된다라고 판정이 났을 때 걔네들을 계산해주면 그 계산 실수가 훨씬 덜하다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의 실수가 훨씬 더 덜할 거니까 거기에 잡아서 우리가 답을 한번 유도해보자. 여기까지 생각해주게 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1번을 보았더니 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x제곱 y에서 나는 2x제곱에 나는 마이너스 xy제곱에 나는 더하기 2y제곱이 있어요. 정리하려고 보니까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가 세트가 비슷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세트가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져? 너무 갑자기 뭐 하고 싶어졌어? 묶고 싶어져.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설레가지고 바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니네 겹치는 거 못 찾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얘네들은 x제곱으로 묶을 거니까 얘는 y 빼기 2가 남을 거야. 얘는 y제곱으로 묶을 거니까 얘는 x 빼기 2가 남을 거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문자는 다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얘기하면 공통인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못 묶인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뭐야? 정리 못한 거야.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바꿔보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리를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그나마 x, y가 같이 있는 애랑 2가 같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 y가 나란히 있는 친구들 먼저 묶어주니까 그래서 x제곱 y에서 우리는 xy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두 번째 그럼 나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y제곱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럼 얘네들끼리 묶으면 그만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끼리 묶으면은 얘네들이 x, y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쟤네들. 그래서 나는 x 빼기 y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그만. 그래서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가 도대체 뭔데? 라고 잡아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네 이름이 도대체 뭔데? 라고 보니까 내 이름은요. 나는 x 더하기 y랑 x 빼기 y의 곱이에요. 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x 빼기 y가 둘 다 나란히 가지고 있으니 드러나게 돼요. 그건 뭐야?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x 빼기 y로 묶어. 그래서 나는 x 빼기 y로 잡아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 x, y에서 2를 빼준 것이 나머지 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더 못하잖아. 그럼 대입하면 그만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둘을 뺀 거랑 둘을 곱한 것만 찾으면 되는데 뺀 거 곱한 거 정도는 가볍게 계산할 수 있으니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대입하시면 정답은 나온다. 1번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을 보니까 2번은 현재 딱 보니까 우리 곱셈 공식에서 비슷한 거 해봤어. 겹치는 숫자가 있고 제 계산 못하게 생겼어. 그럼 자연스럽게 저거를 뭐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저걸 뭐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그쵸? 문자로 바꾸는 거죠. 자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다? 가인이 생각하고 있었지? 너 멍 때렸지? 아니야? 자, 야, 대답하기 좀 그러면, 여기 너무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서, 아, 대답하기 좀 그런데 하면은 속으로라도 스스로 대답을 해봐. 그래서 제대로 해서 내가 대답하는 답이랑 니네가 생각했던 답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계속 확인을 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쪽팔리지도 않고. 맞아요? 자기 정신승리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 같은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어쨌든 치환만 잘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야? 계산 못하는 321을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문자로 바꿔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321을 문자로 바꿔보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거 언저리에 있었던 320 또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숫자 321에서 누구 빼준 거랑 똑같냐면 1 빼준 거랑 같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321이 t니까 그럼 나는 t에서 누구 빼준 거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면 되냐면 t에서 1 빼준 거네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서 쟤네들을 싹 다 다시 한 번 더 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은 그래서 321의 세제곱 그럼 321이 t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 세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나서 분모가 321을 t로 잡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t 그리고 320이 나는 t 빼기 1이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들어와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 분모는 전개해주게 되니까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고 분자는 지 자체로 인수분해가 이미 돼버리니까 그럼 분자는 지 자체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t 플러스 1과 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 뭐 조리제법으로 쓰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공식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은 공식으로 처리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네들 속가치기가 가능해지냐? 그러니까 속가치기가 가능해지면 지워버리면 그만. 정답은 t 더하기 1만 남게 될 거니까 t를 다시 원상복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답은 나왔지. 정답은 322. 이렇게 찾아주시게 되면 된다 이거야.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때 했던 게 식이 조금 더 다양해진 것 뿐인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옆에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은 좀 정리하실 게 있는데 정리 좀 하나만 하고 갑시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언제까지 써먹어야 되냐면 적어도 1학년 2학기 때까지는 써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까지 써먹는 친구니까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테크닉으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 인수분해부터는 니들이 해보면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연습은 더 추가적으로 안 시킬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신 얘 하나는 적어놔. 바로 뭐 하나 적어놓으시면 되냐면 이건 처음 알려드리는 거야. 다 적어놔. 바로 어떤 거는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냐면 이겁니다. 변의 길이를 통해서 삼각형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를 활용한 뭐의 판단이라고 제목을 붙일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활용해서 나는 삼각형의 종류를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밖에 없냐면 3가지밖에 없어요.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에 무조건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에 걸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식을 잘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뭘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제일 만만한 삼각형. 3개의 변이 있는데 그 3변의 길이가 싹 다 같아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돼. 그거부터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준 게 여기 있는 요 3변의 길이가 그냥 뭐 해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일치하는 삼각형을 잡아줄 수가 있다. 이게 1번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실 거야? 그래, 이걸 정삼각형이라고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가 판정이 되면 얘를 정삼각형이라고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진짜 3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여준다. 다시 뭐야? A랑 B랑 C가 같다라는 것을 하나씩으로 만들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그게 나오면 되는 거야. 정리해봤더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식정리했더니 그게 됐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는 게 1번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이거. 그럼 3변 말고 2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도 그만이지. 맞아요? 그럼 우리 2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2학년 때 배웠어요. 무슨 삼각형이라 그래? 2변의 길이가 일치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얘네들의 이등변 삼각형을 판단해주는 조건. 이거는 그냥 이거 하나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야. 어떤 1차식이 0이다. 이거 들어오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1차식 0 되는 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정리해봤더니 인수분해 해봤더니 저렇게 1차식 0 되는 게 생기면은 쟤는 100% 이등변 삼각형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째. 이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아유 둘 다 안 되니까 뭐 버려 야 이게 아니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둘 다 안 되니까 와 내 건 아니구나 와 이러지 마시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마지막 3번으로 잡아주게 되는 친구가 니네 작년에 니네를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형 하나 있잖아. 어떤 형 배웠어 작년에? 형님 하나 배웠잖아. 뭐 롤스 형님이야. 여기가 뭐 사회야? 어? 롤스는 사회에서 배우시고요. 얘 롤스의 사회 정리론 배우잖아. 사회 2에서.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배우시는 거고. 수학에서 배우는 유명한 형 하나 있잖아. 작년에 배웠잖아. 어떤 형 하나 배웠어? 그래, 피타고라스 형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거 하나 배웠어. 니네 작년에. 사람 이름 따서 배운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없어요. 니네 앞으로도 배울 사람 이름 따서 나타낸 정리는 그거밖에 없어. 아니면 하나 더 있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니네 극학과 계산할 때 무조건 쓰는 로피탈 아저씨. 근데 그 로피탈 아저씨 아니면 다 피타고라스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것 떠올리시면 되냐면 이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셔도 돼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소리일까요? 이거 100%잖아.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 되면 그 순간 얘는 직각삼각형이요.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인 것까지 이 3가지 중에 하나에 무조건 걸립니다. 거기에서 얘네들을 세트로 묶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왜? 둘 다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등변도 되면서 직각삼각형까지 되는 애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얘는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나. 그러니까 뭐야? 요것만 잘 정리하면 돼. 알겠니? 그럼 이제 봅시다. 자, 그럼 요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얘 좀 정리하시면 그래서 여기 앞에 봐봐. 그럼 이제 싹 봐. 감 잡혔지? 는 0은 어차피 나중에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야. 다시? 그럼 왼쪽에 일단 싹 다 뭐 해놓고 출발하셔야 돼? 왼쪽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 전개하고 가야 돼. 왜냐? 는 0 만들어주는 거는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 곱하기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0이잖아. 더하기 빼기는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 귀찮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이제 봐봐라.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 봐봐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하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다항식의 곱셈이 0 되는 걸 원해.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인수분해야. 그래서 뭐 할 거야? 전개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 다 주니까 그래서 내가 a제곱 b에서 나는 ab 제곱을 더해준 거 하나 bc 마이너스 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 c에서 나는 마이너스 bc 제곱에 마이너스 ca 주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ac 제곱에 나는 플러스 그래서 나는 a 제곱에 c는 0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왠지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어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a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c의 a제곱. 그 다음에 a가 있는 애들끼리 가니까 그래서 나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b, c에 우리는 b 더하기 c. 이렇게까지 잡아주게 되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아이 나왔지. 됐어요? 누구? 까꿍. 나 이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잡아주게 되면은 b 더하기 c가 다시 한 번 더 묶이니까 그래서 b 더하기 c로 묶어. 그럼 나는 a 제곱에 나는 플러스 가졌네. 그러면서 뭐가 될 거냐면 나는 여기에서 b 마이너스 c만 가질 거니까 그래서 나는 b 마이너스 c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a 그 다음에 나는 b, c 이렇게 해서 묶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 친구가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곱해서 bc 되는 건 b랑 c가 있을 거고 나는 빼서 b-c 만들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c한테 주면 그만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a 잡고 여기 a 잡고 가로 가로 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읽어주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b 더하기 c랑 a 더하기 b랑 그 다음에 a-c 얘네 셋을 곱해준 게 그래서 0이 되었다. 이것까지 보여주면 그만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이 0 되고 싶어?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뭐 되면 되냐면 0 되면 돼. 근데 셋 중에 하나가 0 되는 걸 보고 싶은데 A, B, C는 다 삼각형의 뭐니까? 문제 좀 읽어보시면 삼각형의 뭐를 A, B, C로 잡는다라고 하시니 세 변의 길이를 A, B, C로 잡는다고 하시니 그럼 A든 B든 C든 일단 확실한 거 얘기해봐. 얘는 양수예요 아니면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더 해봤자 얘는 절대 0이 되나요? 얘는 안 돼. 양수인데 무슨 0 드립을 치고 있어. 맞아? 그럼 뭐야? 버려. 0 안 되는 것들은. 맞아? 여기까지는요? 0이 안 된다고 판정이 나는 애들은 일단 버리고 출발하는 거야. 그럼 남은 건 뭐야? 하나 남았네? 그럼 이게 0이면 좋겠네? 다시 A랑 C가 뭐 하면 되겠네? 같으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 셋 중에 걸렸지?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걸렸으니까. 2개의 변의 길이가 같았던 거야. 무슨 삼각형이시죠?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정답이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나씩 연습해보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연습해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76쪽으로 가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애매한데 일단 나갈 수 있는 거를 나가보는 것보다는 숙제를 좀 줄여주고 어차피 복소수가 5문제인가 그러니까 숙제를 조금 줄여주고 2단원에 대한 개관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연산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산까지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2단원에 대한 개관을 좀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책 덮어도 돼 이제는. 책 덮어도 돼. 숙제 범위는 좀 줄여서 내가 카톡방에 공지해 줄 테니까 거기 공지해 준 범위만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단만 완벽하게 마무리해놔라. 그리고 본인이 앞에 오답 이외 오답 유사 안 한 것 중에 밀린 거 있으면 일단 다 끝내. 교과서 변형이랑 다 포함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본인 밀린 거 다 끝내라는 얘기야. 일단어는. 오케이? 일단 다 끝내세요. 숙제는 그거고. 봐봐라. 제목부터 거창하거든요. 2단원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단원의 제목은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은 뭘 배운다는 걸까?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 얘는 진짜 뭘 배운다는 소리일까?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겠대. 그럼 진짜 뭐랑 뭐를 배우겠어?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려면 일단은 어쨌든 뭐부터 알고 있어야 되냐면 식부터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니네가 등식이 뭔지 그런 것들을 1단원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식을 알아야 2단원 내용을 풀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니네가 책을 보면 알겠지만 2단원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참고로 얘기할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까지가 공통수학 1이거든요. 그럼 1, 2, 3, 4 다 통틀어서 어디가 분량이 제일 빽빽해? 라고 하면 얘가 제일 빽빽해.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다는 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단원을 못하는 자 그냥 작살난다는 거야. 왜냐? 이 친구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개통도를 먼저 봐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리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의 개통도를 설명을 해드리면 그 유구한 역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되돌아가요. 맞잖아. 중1 때 니네가 방정식을 제일 먼저 배우면서 1차 방정식 배웠지? 그리고 2학년 때 들어와서 1차 부등식이랑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죠. 문자 2개인 거에 대한 방정식 푸는 것까지 했지. 그런 다음에 3학년 들어와서 2차 방정식까지 배우고 넘어온 너희들이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되는 그 공통수학 1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애초에 중학교에서부터 연결되었던 친구라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길래 단원이 그렇게 분량이 많은가? 라고 얘기를 하자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실 방정식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제곱근을 먼저 배워요. 왜? 제곱근을 배워야 2차 방정식의 해가 실수가라는 범위 내에서 해를 갖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니네가 3학년 1학기 때 제곱근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그래서 배우는 거야. 됐지? 왜냐? 유리수 범위 외에 있는 그 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었냐면 근해 공식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실수가 아닌 숫자들이야. 그게 허수거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배우냐면 새로운 숫자 체계, 허수 체계를 그래서 배워요. 이 허수 체계와 실수 체계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중단원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서의 그 복소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수 범위와 허수 범위를 다 아우르고 있는 수의 큰 개념이에요. 얘를 벗어나는 개념은 없어요. 이 수의 가장 큰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수의 가장 큰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이 허수 체계를 배우면서 어떤 거를 같이 배우냐면 실수 체계를 같이 배워. 그래서 얘네들을 합친 게 복소수야. 이게 첫 번째 중단어. 그럼 얘부터 가르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얘를 가르치는 이유가 왜 얘부터 배워야 되냐면 그래야 니네가 두 번째 이제 뭐를 좀 증명해 버릴 수가 있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증명해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니네 중3 때 이거는 다 배우고 넘어왔을 거야. 근이 없는 아이들. 근이 없는 아이들을 배우고 넘어오지. 해가 없는 애.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는 얘가 그냥 해가 없다 이렇게 판정해주고 끝이라면, 그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실제 그 해가 뭘까라고 연결해주는 것까지 가. 이게 특성화고에서는 나와요. 특성화고에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 일반고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 왜?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일반고에서는 안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복소수를 배우는 거야. 왜? 숨겨져 있는 그 근이 허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행위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실근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 그러는데 이 허근이라는 거를 이제부터 증명을 할 거거든. 그걸 복소수를 가지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소수를 먼저 배우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연결을 지어야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냐면 이거를 가지고 근의 종류, 근의 개수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됐어? 그게 판별식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배우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냐면 그 근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찾을 수 있거든. 그게 근거계수의 관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들까지 연결이 됐으면 행위 종류까지 알았어. 그럼 이걸 세 번째로 뭐 하냐면 이걸 2차 함수 그래프로 확장해요. 그러니까 니네 1차 함수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그래프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거 배운 건 기억나시죠? 그럼 우리가 1차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을 하잖아. 그럼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걸 배우긴 하지만 그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만 하고 끝나지 나머지들은 다 넘겼단 말이야. 그걸 왜 넘겼냐라고 하면은 지금 요 실근과 허근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야 돼서 고등학교로 넘어온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잡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때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2차 함수 그래프로 연결해주는 게 세 번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뭐로 표현해주는 게 장땡이냐면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게 장땡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할 거고 이 그래프를 활용해주는 게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 빨간색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게 제일 빡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시간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부등식이랑 연결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조금 동떨어져 있는 주제. 지금 니네 중학교 2학년 동생이 있는 사람. 중학교 2학년 밑에 있는 애들. 걔네들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고 있는 거를 걔네는 중3 때 배워요. 걔네들부터는 중3 때 배워요. 그러니까 조금 동떨어져 있는 주제거든? 조금 떨어져 있는 주제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로 이해하고 넘어갈 거냐면 얘는 그래프로 이해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안 배웠던 채원이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번 주부터 할라 했지만 너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해드릴 거예요. 됐지?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니들도 2차 함수 그래프가 가물가물하진 않지? 이 본책에도 복습 코너가 있긴 있거든요? 내가 굳이 그것까진 안 해줘도 되지? 복습 코너가 있긴 있어요. 됐니? 까먹었다 싶으면 해드릴게요. 해보면 알아. 2차 방정식 할 때 좀 건드려보면 아니까 그때 좀 건드려봐서 니네가 2차 함수가 좀 가물가물하시다 그러면 복습해드리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쪽 본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면서 여기 2차 방정식에 대한 본격적인 테마를 다뤄. 아마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일 거야, 다.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다뤄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 때문에. 엄청 높아요. 제일 높진 않아. 제일 높은 거는 지금 고1들이 하고 있는 공통수학 2의 1단은 제일 빡세요. 걔가 제일 어려운데 걔 다음으로 어려운 게 여기야. 걔 다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빡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됐지? 그럼 여기까지 어찌어찌 해서 중간고사 끝났어. 그럼 이제 니네 머리를 좀 식혀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새로운 방정식들 몇 가지를 소개해줘요. 그게 니네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3차랑 4차 방정식이 있어. 그 조립제법 이용해서 푸는 거. 그것만 다루면 돼. 왜? 엄청나게 약해졌거든, 얘 다루는 게.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방정식 푸는 거 이런 것들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것만 끝내면 돼,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고차 방정식이 이제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도 풀긴 푸는데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이 연립 2차 방정식은요, 아마 이때 한번 배우고 한번 시험 보면은 그 뒤로 거의 나올 일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니네가 당연한 것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풀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번 시험에만 잘 준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으면 방정식이 끝나. 그 방정식까지가 3개의 소단원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3개의 중단원을 가질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예요? 이 친구는 언제 나와요? 이 친구가 마지막 단원에 나와. 그럼 이 친구는 누구랑 연결되는데? 라고 하면은 3차, 4차부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부터는 부등식이 성립하지도 않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부등식을 다루진 않고요. 어디까지만 다루면 되냐면 여기 2차 함수까지만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등식이 중학교 때 1차 부등식만 배우고 넘어오니까 그럼 걔네들을 연립해서 푸는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연립해서 푸는 연립 1차 부등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립 1차 부등식이 그래도 가장 쉬운 파트일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중2 때 있었기 때문에 겁나 쉬운 파트예요. 그냥 머리를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누가 조금 귀찮냐면 절대값 끼면은 조금 귀찮은데 그래도 얘는 해볼 만해. 절대값 끼는 것까지는. 그런 다음에 니네를 죽이는 본격적인 코스, 여기 있는 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파트, 바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얘랑 무조건 풀어야 돼. 얘랑 무조건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쟤랑 연결돼서 우리는 2차 부등식도 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을 배웠으면 연립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선행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일단은 광성중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끝낼라 그랬는데, 광성중이 개빨리 봐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나가려고요. 최대 최소까지만 나갈 겁니다. 딱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끊을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는 언제 하는데요? 11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미친 듯이 달릴 거야. 왜? 어차피 여기 있는 주제가 얘랑 크게 연결되는 주제도 아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할 때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리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만이라서, 그렇게 해서 내가 11월, 12월 2달 동안 잡아서 공수 1을 다 끝낼 거고요. 1, 2월 다 잡아서 공수 2를 끝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수 2까지 다 끝나게 되면 3월부터는 이내 이제 시험 준비해야지. 그래서 미친 듯이 굴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굴릴 건데, 이 방정식과 부등식이 어쨌든 요 파트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요 빨간색으로 쓴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빨간색이 가장 어렵고, 그럼 니네가 알겠지. 어디에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지. 그래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파트가 여기고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 나와요. 뭐 사람들마다 이제 주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나는 근의 위치라고 얘기하거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이게 얘네들까지 배우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진짜 제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까지 배우면 2단원이라는 큰 산을 넘겨요. 그러면 남은 건 경우의 수랑 행렬이야. 쩌리들 남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큰 산만 잘 넘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큰 산을 넘으러 가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고, 특히 1단원은 완벽하게 복습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단원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100%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적어도 80%는 돼 있어야 돼. 특히 인수분해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아. 인수분해 조리제법 쓰는 거, 인수정리 이용해서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있지. 걔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항등식, 그리고 방항식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게 되면은 돼요. 질문? 시간 딱 맞게 끝났네. 질문? 오늘은 클리닉은 자율입니다. 남아서 하고 갈 사람들은 하고 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QR 올리세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숙제는 나눠드렸고 밖에 그 클리닉 프린트 해놨으니까 다 챙겨가시고. 알았죠? 그래서 클리닉 프린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종치면 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